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증시 사실 뭐 크게 빠지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코스피 또 갑니다. 예. 이렇게까지 강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제 약간 좀 주춤해지는 것 같아서 오늘 한 번쯤은 뭐 뚝 떨어짐도 감안을 해야 되겠다, 감수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뭐죠? 뉴욕 증시 또 최고가 쓰면서 우리 증시도 반도체가 또 갑니다. 사실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의구심 어린 눈빛으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고요. 그렇죠. 뭐 20만 닉스, 30만 닉스, 40만 닉스에 50만 닉스까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 좀 보수적으로 보던 쪽들도 네. 어느덧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가 평균적으로 60만 닉스가 넘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5,000피 되겠어? 이런 시선이 이제는 5,000피 되겠어? 이런 분위기인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우리 증시가 내년에는 5,000포인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6,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정말 4천이 이렇게 빨리 뚫릴지 몰랐고요. 5,000포인트가 가시화된다는 걸 제가 이렇게 빨리 이야기할 줄 몰랐고요. 6,000포인트가 전망, 뭐 앞으로의 미래 그림이더라도 6 언급되는 것 자체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은 예전과 달라지는 모습이 어색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너무 또 축제 분위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또 네. 냉철함도 같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에이펙 정상회의 아주 큰 이벤트를 지나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에게 질문 남겨주시죠. 네,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2-8200번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게시판에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써주시면 저희가 접수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한번 가볼까요? 자, 나나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님들. 양 사이드에 지금 하트 표시가 귀엽게 있어가지고 네. 아주 보기 좋네요. 자, 그리고 이선희님 안녕하세요. 별빛의 속삭이님, 프리지아님, 나연님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네, 종목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 지금 김해공항으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주 예술의 전당에 도착을 해서 이 에이펙 CEO 서밋 참석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오늘 뭐 원전도 솟구치고요. 정말 그 관련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강세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 조명을 받는 종목들뿐만이 아닙니다. 소외받는 종목들 언제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당장 진단 요청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저희 마음을 좀 읽으신 것 같은데 네. 헝그리님께서 상승장이 진행하기 아이고, 편하시죠? 그럼요. 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아니 그 참 이 증권방송의 특징이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이거 웃기도 좀 어려워요. 맞아요. 괜히 여러분 마음도 심란한데 그 가운데서 이 진행자들이 그냥 계속 낄낄대고 있으면 이것도 보기 불편할 수 근데 있거든요. 또 더 어려운 건 장이 네. 안 좋다고 울상 짓고 있잖아요. 그럼 게시판에 또 바로 무슨 초상났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예. 장이 안 좋으면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렇게 잘 가는 장이면 뭐 시원하게 아주 뭐 기분 좋죠. 네, 어떤 얘기인들 오늘은 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오늘의 키워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일까요? 어른? 네. 우리 증시가 어른이 됐다는 얘기일까요? 뭐 그것도 그렇고 오늘은 사는 얘기 좀 해보려고요. 요즘 네. 들어서 계속 뭐 시장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에이펙 얘기도 했고 네. 사는 얘기 최근에 뭐 베스트셀러에 보면은 어른과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콘텐츠 가운데서 어른 김장하라는 화제였죠. 네, 정말. 그래서 그 콘텐츠의 각본도 책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네. 어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요즘 들어서 좀 갖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랭킹쇼 주제는요. 자,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과 행동은 네. 그러니까 좀 어른스럽게 가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직장에서도 물론 요즘에는 수평적인 구조라고는 하는데 네. 그래도 선배 후배도 있고 뭐 상사 부하 직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의 위계 질서가 좀 있는데 이럴 때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 네. 이 선배로서 좀 이런 거 별로다 하는 게 있다면 이라는 설문조사입니다. 대전 도시
공사에서요. 네. 이번 달 15일부터 19일까지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정말 따끈따끈한 설문조사네요. 그렇습니다. 보기 한번 볼까요? 자, 말만 본지를. 저거는 위아래 구분 없이 참 꼴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죠? 그쵸. 네. 이렇게 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 PD님 본인 소개라고요? 자, 그래요. 말만 번지르르가 하나 항목이 있고. 이게 네. 약간 좀 예를 들어 보자면은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소위 뭐 꼰대라는 표현을 쓰죠. 그 왜 라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라떼는 이러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쵸. 하는데 실제로 할 줄 몰라. 뭐 자기 이런. 못하면서 괜히. 네, 그런 거. 그리고 네. 또 책임감 없는 태도 뭐 이런 맞아요. 것들도 있죠. 이런 경우 있죠. 막 시켜놓고 사건 터지면은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네,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정말 꼴 보기 싫은 거죠. 예. 정말 저는 예전에도 참 그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제일 비겁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조건 지시하고 복종 방식의 소통.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네. 이런 거. 근데 시키는 대로라고 해서 진짜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융통성이 없냐? 여기에 있는 보기가 두 개가 합해지면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미친 겁니다. 시킨 대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이 잘못돼. 그러면은 네가 했잖아. 저는 사실 이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예. 사회생활하면서 잘 못 느꼈거든요. 네. 군대 있을 때 진짜 많이 느끼는 얘기들입니다. 저거 진짜. 맞아요. 그렇게 접목시켜봐도 미쳐버립니다, 됩니다. 정말. 군대는 워낙에 이 예. 상명하복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시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공개적인 망신성 질책 무시.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인격적인 모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못해? 이런 거죠. 게다가 잠깐만요. 왜요? 익숙했어요? 뭔가 잘 톤이? 와닿았는데요, 지금? 좀. 그렇군요. 네, 이것도 못해 하면서 네. 둘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또 이렇게 공개적인 데서 이런 얘기하면 정말 모욕적이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별거 아닌데 쥐잡듯이 공개적으로 잡는 경우. 그렇습니다. 예. 자, 채팅에도 올라왔어요, 뭐가? 어떤 얘기가 올라왔을까요? 08님, 더 최악도 있다고요? 뭔데요? 남의 공적을 뺏어가는 사람. 이거 야. 저는 보기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사람은 지금 진짜 너무 나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천지삼봉님, 보기 내용만 빼도 될 듯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 이렇게 저희 지금 보기를 다 말씀드렸나요? 잠깐만요. 공개적으로 지슈 나몰라. 야, 우리 예, 다한 토마토 것 TV 같아요. 내부에서 이렇게 저격을 하는군요. 왜요, 주제는 왜요? 이거밖에 못 뽑아요? 그래서 그래요. 예, 최악이에요. 아주 전 저게 1위. 아주 아름다운 멘트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괜히 예. 보기만 해도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이 대기업이나 물론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학교에서도 이렇게 또 연구 교수님들이 이렇게 논문 쓰면 이름 살짝 뭐 요런 사례를 많죠. 꽤나 좀 익숙하게 접해 본 적이 있어서 예. 많이들 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러분 그 화를 돋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거 준비한 게 아니라 증가족 씨나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면 지금 앞으로 대놓고 한번 욕해보세요. 그러니까요. 그 진짜 완전 비속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점심시간인데 직장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상사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대나무 숲이 되드릴 테니까 게시판에 마음껏 풀어놓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랭킹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얘기 좀 마음껏 나눠주시고요.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로 아마 여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분입니다. 이 토마토 TV의 어른 가운데 한 분이시죠. 오늘 만나볼 전문가 최병훈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어른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과 행동인데요. 정말 하나같이 참 보기 싫은 말과 행동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보기 싫은 거 어떤 말과 행동입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직장에서 책임감 없는 태도, 상사라면, 네. 팀장이라면 팀장이 책임지고 팀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여기에 보면 무조건 지시 복종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무조건 지시대로 하라, 복종하시라.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하시라고. 왜 사라 그런데 안 사고 팔라 그런데 안 팔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시 복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데 저는 여기 제 회원들 이제 문자대로 하는 분들이 7, 80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실력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선호하고 있는데 나쁜 사람일까 모르겠네요. 야. 또 전문가님은 네. 무조건 복종하는 소통의 방식을 택하고는 계시지만 대신에 여기에 책임감 있는 태도로 뒷부분까지 그렇죠. 마무리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또 괜찮은 예.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강력한 리더십의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근데 전문가님 얘기 딱 들으니까 뭔가 전문가님 캐릭터랑 딱 맞아 떨어져요. 맞아요. 진짜 책임 굉장히 잘 지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요, 조금 다른 의미의 책임, 종목 진단 책임을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가 매수문입니다. 그래요? 시장이 사상 최고가를 쓰고 있는데 네. 뭔가 현금 들고 있으면 요즘같이 현타가 올 때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하해 강님께서 예. 엔캠을 사고 싶으시대요. 2차전지를 공략하고 네. 계시는군요. 2차전지 중에서 이 종목을 왜 고르셨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이 종목 네.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주셨어요. 최병훈 전문가님 어떤가요? 매수 금지입니다. 지금은 대형주가 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2차 전지도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LFP 배터리로 양극재 배터리로 가는 회사들 그래서 요즘 이제 실적이 나오고 가장 잘 가는 2차 전지 종목이 SDI입니다. 어저께 실적이 5,900원 적자가 더 심해졌는데도 어저께 나오고 나서 바로 28만 원 바로 가서 30만 9천 끝나 오늘 또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 중에서는 그동안 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너무 다른 분보다 더 많이 빠졌던 오늘 보시면 삼성 SDI 2차 전지 중에 가장 많이 그동안 올랐던 종목은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저께 삼성 SDI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 사업 계획을 쭉 이야기한 걸 보니까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먼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가 있으니까 엔비디아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뭐 원자료가 3년 뒤인데 언제 실제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데이터 센터는 26년도 27년 본격적으로 엄청 가동이 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거거든요. 가장 빨리 해서 에너지 저장 일정한 공급을 에너지 전기로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위주로 가서 안정적으로 조달을 하겠다 전력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당장 NC의 계열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하면 되죠. 그 나중엔 LFP 배터리로 가거든요. 양극재로 가고 뭐 지금은 이제 양극재 LFP 배터리 하는 양극재 회사랑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셀 업체는 이런 것 쪽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엔캠 같으면 전에 액이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아마 엔캠을 사고자 하는 게 그 의도일 것 같아요. 덜 올라갔어요. 다른 것보다. 여기서 39만 원씩 빠졌잖아요. 덜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가겠지. 근데 아직도 이것은 하락 중입니다. 월봉 보면 꺾여있죠. 22평선하고 다. 하락 중이기 때문에 이게 덜 올라가서 산다는 것은 지금은 시장의 주도주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2차 전지의 주도주는 다른 게 아니라 LNF가 먼저입니다. 그죠? 그래서 LNF가 왜 LFP 배터리 양극재용 LFP 배터리 때문에 14만 5천이 목표가인데 바로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시작하니까 박스권 상단 바로 간다 그랬잖아요. 모든 주식이 이제 박스권 상단이 다 갔습니다. SDI도 이제 박스권 상단이 35만 원이고요. 이미 LG엔솔도 그렇게 갔고 그다음에 포스코 푸드챔 이런 거 보시면 포스코 푸드챔도 보시면 거의 왔잖아요. 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미 월봉기죠. 장기 목표가 상단이 밴드 왔기 때문에 안 온 게 엔캠이다. 그럼 엔캠 아직까지 박스권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한 13만까지는 뭐 이렇게 20, 30% 올라갈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까지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건선 수급들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낙폭 가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장가는 게 좀 반도체부터 기존 주도 조선방산 원자력 또 거기 있다가 또 더 올라가고 있어서 지수에 보탬되고 새로운 반도체 올해 7월부터 시작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회복을 했고 어느 정도는 반등했고 그래서 그러면 그 중에서 핵심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가장 잘 나가는 그 업종 중에서 1등으로 가고 있는 즉 먼저 빨리빨리 올라가는 그 주식이 주도주예요. 그럼 그걸 사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셀업체전 삼성 SDI가 주도주고 포스코홀딩스 LG학도 아니고 LG엔솔도 아닙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양극재는 LNF고요.
이런 식이죠. 그렇고 나머지 언급제보다 이런데 아직은 전체 2차 전지 쪽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만 보셔야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사는 게 좋고, 물론 장기적으로 사면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지 너무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엔캡 사시지 마시고 뭔가 종목을 관심이 생기셨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핵심주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볼게요. 헝그리님 오셨는데요. 네. 포스코 퓨처에 오늘 2차전지 얘기도 많이 나오는군요. 자 그리고 BCL리님께서 이 얘기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찬바람 불면 바이오가 간다 했는데 오늘 바이오가 이렇게 다 조정받는 이유가 있는지요 하셨거든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바이오 쪽으로 시선이 확 쏠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왜 금방 그렇게 빠지지? 아마 이런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빠질까라는 그 실망감도 크지 않나 싶은데 뭐 기다리다 보면 제약바이오가 또 주도를 한 시기도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워낙에 반도체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그쵸. 또 그런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네. 내년에 초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벌써부터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맞아요. 계시긴 하더라고요. 늘상 예. 돌아오는 초대형 이벤트인데 뭐 그때마다 여지없이 항상 그 관련주들은 반응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많은데 게시판이 상담 신청을 빙자한 자랑이 아니냐. 저희 늘 그래요? 환영입니다. 이렇게라도 대리만족을 해야죠. 그리고 네. 또 수익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저희가 긍정의 기운을 같이 나눠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배 아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종목을 가볼게요. 무빙샷님의 종목입니다. TCC 스틸. 사실 이 종목도 한창 잘 갔을 때는 2차전지 소재로 그쵸, 갔던 맞습니다. 종목이잖아요. 자, 매수 가격은요. 25,550원입니다. 11% 비중이신데 비중 독특하네요. 11%. 자, 조만간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TCC 스틸의 현재가도 확인해 볼게요. 2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네. 사실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는 듯 했는데 그대로 또 며칠 전에 고점 찍고 다시 약간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아보죠. 전문가님, TCC 스틸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수익보다도 손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량 지금 바로 매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신 분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세상 물정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평원처리 강판 살 때입니까? 뭐 도금 강판을 살 때예요. 지금 철강 회사들하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이런 데가 하루아침에 계속 없어지는 망하는 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업종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스틸 회사들은. 그리고 관세도 영향도 크고 지금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이건 부품 회사 아니지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관세 때문에 영향이 커서 지금 하루에 뭐 수십 개씩 문 닫고 있다 그러잖아요. 철강 회사도 문 닫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또 포장용 용기 관련된 이제 포리진 강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친환경 관련 활동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성장을 하려면 어쨌든 이쪽 분야의 산업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업황이 지금 좋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21년도 이렇게 공급 부족할 때 잘 나갔을 때는 영업이익이 440억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 24억이라고 그러죠. 20분의 1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2년 뒤에 420억 그 여기를 돌파를 못하잖아 22년 거는. 그러니까 이거 불투명하다는 거죠, 업황이. 근데 나는 또 주식을 어디 유튜브 보다 보면 또 유튜버들이 이게 많이 빠졌지 않냐. 그래서 가격 보고 하면 올라간다면 여기 뭐 리딩방 같은 이렇게 가격도 거래량 많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평상시 거래가 20만 여기 얼마 안 돼요. 그죠? 거래가. 그럼 여기 있었다가 더더더덕 하면 올라가면 계속 갈 것 같지만 거래가 적잖아요. 이 거래가 많이 실리고 나서. 그런데 거래 실려고, 그다음 거래가 뭐 적어요. 그죠? 그게 절반도 안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22,000 돌파 못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최소한의 기본 공부를 해놓고, 그러면 내가 2만 원 어떻게 살 수가 있죠, 주식을? 아무리 내가 초보자라도 주식을 사면 딱 고개 들 때 여기서 두더지가 딱 올라 때려잡듯이 딱 틀 때, 고개 들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고개 들고 다 늘좀 담들 다 때려버리죠? 때리잖아요. 그죠? 이미 서투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잡아서 본전 볼까요? 2만
이 553인데 지금 600원 손에 났는데 3%죠? 3% 본전이 빨리 손절할 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보시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빠졌다고 주식이 가는 거 아니에요. 실제 개선돼야 가는 거죠. 과거에 보겠습니다. 2011년도 이렇게 6,500원 갔다가 이 철강 도금 이쪽은 고성장, 성장 안 했잖아요. 그죠? 철강이 끝없이 빠졌잖아요. 보석고도 그렇고. 끝없이 빠져서 10년간 빠졌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아무것도 공급 부족이 있으니까 원자재. 그래서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실적 좋고 해서 24년 여기 올라갔다. 그 다음에 폭등하고 나서 거래가 실력은 폭등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파동, 3봉 파동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이 주식은 다시 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쪽 산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AI 혁명 시대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큰 아젠다 인조인간이다. 그럼 인조인간이 그렇게 철강 관련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도금, 칼라 강판 이런 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아니다. 이런 산업은 옛날 레거시 산업들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쪽은 초보자들은 특히 2만 사시면 초보자죠. 초보자들은 이쪽에 관심을 갖지 말고 지금 가는 주식으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TCC 스틸 살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이 종목은 전량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내려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오늘은 유난히 매수 질문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에 NKM, TCC 스틸 이렇게 2차 전지와의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종목군들로 출발을 해봤는데 계속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사이에 랭킹 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른답지 못한 어른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과의 행동 그 5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우열 가리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요. 자, 5위는 뭘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생각보다 낮아요. 네, 저는 이게 21.4%. 상위권에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중복해서 좀 되고 예. 사실 근데 말만 번지르르 한 건 얄미워서 그렇지 그 후배라든지 이 부하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좀 피해보는 건 없지 않나요? 증오까지는 안 가죠. 예. 그쵸. 만약에 내가 성과를 예. 냈는데 이거를 쏙 뺏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거나 하면 피해를 받는 거죠. 확실히 이렇게 비교하니까 그거 다르네요. 그런 것 네.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싫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작진의 반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참 네. 유익해요. 사실 저도 여기 보면서 저는 사실 저런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랬나? 이러질 않았을까라는 돌아보게 되는 게 좀 있네요 오늘. 네, 창호 앵커는 안 그럴 거예요. 네. 예. 어찌됐든. 예, 5위. 요거는 좀 살짝 꼴불견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5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4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자, 이쯤에서 우리 또 봐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코스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는데요. 한미 원전 협력인 마누가 프로젝트의 수혜주 기대감 속에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는 10만 원 돌파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의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1조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주가는 55만 2천 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5%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54만 7천 원 안팎에서 거래됩니다. 3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습니다. 카카오톡에 오픈 AI의 챗 GPT가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골드만삭스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나왔는데요. 카카오 현재 7% 가까이 급등하며 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이어서 4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10만 전자를 회복한 삼성전자인데요. 엔비디아가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AI칩 공급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까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위에는 삼성 SDI가 올라왔습니다. 3분기 실적 쇼크에도 불구하고 4분기의 반등 가능성과 ESS 잠재력에 기대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5% 가까운 급등세 유지합니다.
6위에는 두산 퓨얼셀이 랭크됐는데요. 에이펙에서 현대 수소차가 전시될 것이란 소식과 함께 미국의 블룸 에너지 영향 속에서 두산 퓨얼셀도 장중에 44,000원 최고가 경신을 냈습니다. 7위에는 현대건설 올라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전에 8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주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고요. 현대건설 2거래일 연속 상승합니다. 8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AI 수혜주로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주가는 4거래일 연속 반등하면서 26만 4천 원 선까지 회복해냈습니다. 9위에는 강원에너지 랭크됐는데요. 마누가 협력에 미국의 SMR 프로젝트 참여한 강원에너지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오늘 17,35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0위에는 대한전선이 랭크됐는데요. 대한전선은 아시아 해적 케이블 급성장의 수혜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만 1,000원 선까지 안착해냈습니다. 11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2차 전지주는 전반적으로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한미반도체가 랭크됐습니다. 하나세미트 간에 이번에 맞소송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올해에는 TC 본더를 추가 발주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한편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사재로 50억 원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주가는 그럼에도 약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한화오션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선주도 숨고르기를 보이다가 조금씩 상승 탄력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한화오션은 미국 해벅 AI와 글로벌 해양 무인체계 협력을 모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현재 1.6%대 반등합니다. 14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삼성중공업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LN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현재 주가 조금씩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우리기술 랭크됐습니다. 역시나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5,380원까지 오른 우리기술인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16위에는 파미셀이 올라왔습니다. 41억 원 규모의 전자소재 공급 계약 공시를 전일 내놨는데요. 현재 주가는 18,595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7위에는 솔리드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통신장비주가 급등하고 있고요. 솔리드와 함께 이어서 18위에는 RFHIC 그리고 19위에는 KMW까지 랭크되어 있습니다. 20위에는 로보티즈 올라왔는데요. 로봇주도 오늘장 반등하면서 로보티즈 20만 원 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핀란드 통신장비 업체인 노키아와 협력해서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그동안 긴 조정을 겪었던 통신장비주, 지금 이 기회에 우리도 담아봐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통신 장비주들 한때 그 5G의 전성 시대가 있었잖아요. 오늘 오랜만에 통신 장비주들이 무더기 급등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혹시 또 그렇게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까? 이런 기대감도 약간 갖게 되는데, 자,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통신 장비주의 전망 알려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AI 혁명 시대에 먼저 머릿속이 AI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매주 수요일 날 아카데미에서 이제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아카데미를 매주 배워야 산다 해서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AI 반도체 머릿속이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저기서 배워야 산다. 오늘 저녁 5시 반에 합니다. 보면, 이렇게 반도체잖아요. 머릿속.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로 통해서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인 심장 ASB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사물, 인조인간이나 이렇게 휴머노 로봇이나 사물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6G가 필요합니다. 5G보다 6G. 그래서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전체적으로 요 시대를 또 앞당긴 게 바로 양자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보면 또 지금 이렇게 어저께 노키아가 이제 엔비디아 1조 4천은 노키아 투자하는데 엔비디아의 GPU 칩이 이 GPU 칩을 가지고 레카 만들어서 전부 다 엄청난 집더미 나는 집더미 건물 같은 엄청 서버 데이터 센터를 만들잖아요. 서버 센터를. 그거 만들면 있자 쌓아가 여기 연결하고 하는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 네트워킹 저 프로토콜이 아주 중요하지. 빨리
적체되지 그 통신에 적체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발생해서 속도가 늘어지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I보다 통신망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AI 반도체에서도. 그래서 이 AI와 AI 칩을 통해서 관련 또 통신 기술을 또 했는데 이 프로토콜 기술, 즉 네트워킹 프로토콜 기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음의 핵심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져서 이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에서 이제 GPU 칩이 들어가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GPU 칩이 이제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다음에 여기서 연결해서 네트워킹 기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킹 기술을 잘하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브로드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네트워킹 프로토콜 기술, 통신망 시스템에서 가장 또 잘하는 회사가 노키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노키아에 투자해 주는 거죠. 이제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즉 서비스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빨리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력은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았고 이제는 이 네트워킹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려면 6G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5G가 아니라. 그래서 6G를 투자하기 203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저도 뭐 이렇게 노키아는 그전에는 5G가 이게 수혜를 못 받기 때문에 5G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5G가 커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커버율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커버에 좋은 이래서 보시면 KMW다. 그러면 5 시대 KMW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20배나 30배나 올라갔습니다. 2,000원짜리가 30, 20배, 30배 올라갔잖아. 우리나라가 5G 먼저 확실히 하고 커버율도 거의 70%대 커버되니까 수혜가 엄청나게 커서 이익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6G가 오면 장비 회사는 어떤 게 갈까? 그걸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장기 투자지기 때문에 이미 만원 초반, 8,000원, 만원 내에서는 이미 장기를 하라고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리 가는 것은. 저도 이렇게 보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주식들은 항상, 쌀 때 360주만 사다도 한 3,400만만 사다도 여기 10배는 가니까 돌파하면, 그러니까 6G 시대 오면, 그럼 360주를 사면 10배, 만원짜리 사면 10만원 가면 10만 원을 30년간 쓸 수 있는 매달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한 번 더 10배 되면 100만이잖아요. 그 정도 이렇게 장기 투자한 종목 이제 요 쌀 때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흑자 전환도 되고. 그래서 저도 이 가격대는 몇 번 이야기 해드렸는데 장기로 5년 정도 봐라. 10배를 보고 이런 주식이에요. 그럼 이제 엔비디아가 나섰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렇게 통신 장비 쪽에 네트워킹 프로토콜 잘하는 이제 미국에서 여기 지금 노키아에 투자해 줬건 앞으로 이 장비 업체 투자를 많이 해서 같이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노키아는 이제 가격이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작한 이런 것은 뉴욕 증시 상대 ADI라는 것은 뉴욕 증시에 미국 달러 표시 정권을 발행한 것을 ADR입니다. 해외 기업들 중에. 자, 그래서 TSMC처럼 이거 노키아가 핀란드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도 같이 시작한다. 그래서 싸게 장기 투자를 좋은 것은 통신 장비 1등주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KMW는 분할로 사면 되죠. 10만 원대로 장기 5년 뒤에는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통신 장비에 대한 시각을 알아봤습니다. 네. 자, 유튜브 좀 보죠. 박리아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현장님도 오셨군요. 백운님께서는요, 지금 백운님께서 위에 어떤 얘기했죠? AI 전력 설비 시세가 강하다고 특정 종목군 하나 딱 지목해서 지금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평가님께서는 이 시각 조선주 강세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속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CEO 서밋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연설이 실시간으로 하나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조선업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이 낙후된 미국의 조선업 한국과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군함 건조 얘기들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한국과 해군 함정을 만들게 될 것이다 등등 트럼프 대통령 입김 효과도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네. 이 아주 강력한 종목군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네. 1순위로 눈여겨보는 종목들도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부는 듯하지만 대형주 지수는 지금 좋거든요. 네. 1% 넘게 오르는데 중소형주 지수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좀 전에 통신장비 섹터. 우와. 네. 이 얘기 나누다 보니까 생각나서 네.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쵸. 오. 0114 쓰시는 분께서요. KMW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전설적인 뭐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통신장비 하면 KMW가 딱 생각이 나는데 이 종목을 또 들고 와. 계신 분이 있으시네요. KMW가 이렇게 비상하는 거 참 오랜만에 봅니다. 게다가 이분 통화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매수가가 대단합니다. 저는 KMW 이매수가 지금 몇 년 만에 처음 봤어요. 저도 못 봤고요. 우와. 그리고 사실 지금 13,000 궁금하시잖아요, 시청자분들. 네. 13,200원입니다. 아. 비중이 10%. 오, 게다가. 최병훈 전문가님 추천으로 이 종목을 사셨대요. 예. 그런데 사실 KMW가 13,000원대면은 다들 많이 안 보던 그 그쵸. 가격대인데 옆으로만 쭉 갈 때 절대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횡보할 때 기회를 잘 잡으셔서 지금 수익을 크게 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옛날에 사셨으면은 손실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은 매도 타이밍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믿고 따라가서 이렇게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 KMW 목표가까지 알려주시죠. 네, 먼저 보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6개월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오늘 급등하니까 팔고 싶을 거잖아요. 13,400원, 4,000원 먹어봤자 요즘 뭐 30%밖에 안 됐는데 요즘은 갖고 있으면 그냥 한 달만 해도 대형주도 30% 갔는데 원래부터 살 때부터 13,000원부터 단기 매매로 사시는 게 아니고 저도 장기로 사상 고점 돌파할 때까지 6G 시대가 올 때까지 보유를 해라 싸니까 그런 측면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을 있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다 하지만 자기 실력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 실력. 왜 자기가 사고 팔고 하잖아, 본인들이. 그럼 전문가 방에 가든 안 가든 유튜브로 보든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그릇이나 실력으로 한다는 게 이게 시간 지나면 다 증명이 되거든. 그래서 공부하라는데 등록금도 안 내고 공부를 안 하고 정규가 안 들으니까 10년 전 똑같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제가 저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회원들한테 리딩한 건데 전체 회원 대상으로 KMW 코스닥 회사인데 현재 가격이 122,800원이다. 가격 상관 말고 식서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로 잠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시작 가서 급하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팔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팔고 이렇게 팔게 되면 수익은 당장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다른 것도 사게 되면 올라온 가격에 또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부터 장기로 샀으니까 한 5년 정도 보고 그러면 아니면 처음부터 단기로 샀다면 단기로 사도 목표가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있잖아요. 13,000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23,000원 하고 여기 보면 3만 원대인데 3만 원 정도 평균이 됩니다. 그 평균이 이제 3만 원 초반대. 그래서 한 2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기 27,000원 정도가 62평선이거든요. 수급이 아직 갖춰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7,000원까지는 좀 6개월 정도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눌림목쯤에 오히려 이제 박스권, 월봉으로 박스권 돌파하면 기본적으로 눌림목을 준다면 22평선이나 중심선이거든요. 그럼 11,000원과 14,000원 사이예요. 11,000원과 14,000원 사이에 사놓으면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갈 때 여기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6G 시대는 18년부터 19년도 본격화 됐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사놓고 있어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7년도 강조해 드렸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은 대다수가 그래요. 그 보시면 카카오 똑같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진 주식도 여기 뜨잖아요. 그럼 요 눌림목에 사놓고 기다리면 결국은 이렇게 추세를 가는 거 먹거든요. 그런 것처럼 장기 투자를 좀 권해드리고 팔고 싶으면 단기에 팔고 싶다. KMW 그러면 목표가를 단기로 드린다면 지금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지난번에 여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 돌파 여부를 보고 2만 원 돌파 못하면 그때 종가로 돌파 못하면 장중이라고 돌파 못하면 그때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개월 목표가 27,000원 드리겠습니다. 보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KMW 알아봤고요. 2만 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돌파한다면 27,000원까지 보자. 이 종목은 피리 부는 사나이님께서도 이 최병훈 전문가 추천으로 단기에 좀 수익을 이분은 수익 실현하셨대요. 근데 최병훈 전문가님 스타일이 워낙에 좀 쭉쭉 끌고 가면서 큰 수익 내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0%는 아직 배고프다. 더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 좀 더 볼게요. 네. 손혜정님께서 T로보틱스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이 약간 좀 뜸해졌군요. 네. 계속해서 요청해 주세요. 아직까지 반밖에 안 왔습니다. 남은 시간 많으니까요. 네, 요즘 들어서 감사 행사가 워낙에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또 토마토 TV에는 많은 스타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산 전문가, 이종목 전문가, 그리고 지금 함께한 최병호 전문가 등등 이렇게 해서 수익 났어요 하는 인증글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 종목들을 체크해 보는 와중에 저희 해야 될 게 또 있죠? 네. 네이키쇼 주제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른 특집이네요. 직장에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어른스러운 행동이 돼야 합니다. 요런 말과 행동은 패스해야 되겠죠? 자, 지금 아주 안 좋은 꼴들을 보고 있는데요. 5위가 말만 번지르르 하는 거였습니다. 과연 4위는 뭘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4위 공개해 주시죠. 네. 네, 지시 후에 나 몰라라. 네, 알아서 해. 나중에 물어보면 뭐? 내가 언제 그랬어? 하거나. 정말? 내가? 기억 안 나는데? 나 모르겠는데? 네가 했잖아. 밤새도록 해왔더니 뭐 그런 게 맞아요. 있어요. 정말 이러지 맙시다. 네. 예, 우리 22% 정도의 표를 받았습니다. 5위와 거의 비슷한데 어찌됐든 소위 말하는 진상은 진상이에요. 네.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려오네요. 여기저기서 반성의 물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좀 봤더니요. 확실히 진짜 더 꼴보기 싫긴 하네요. 공개적인 망신성 질책, 무조건 복종 방식의 소통, 책임감 없는 태도. 확실히 이쪽이 위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예, 이 세 가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토마토 TV의 또 어른, 토마토 TV 신기수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약간 좀 이게 민감할 수도 있는 건데 좀 꼴보기 싫은 듣기 싫은 말 그리고 보기 싫은 행동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세 가지가 참 아주 충격적인 것들이거든요. 책임감이 없는 태도, 직장에서요. 그리고 무조건 지시와 복종을 바라는 것. 그리고 공개적인 망신성 질책 또는 무시. 이 세 가지 중에 전문가께서는 뭐가 제일 나쁘다고 보세요? 다 별로라서 고르기 힘든데. 직장에서면은 책임감 없는 거? 그거 고를게요. 예. 책임감 없는 태도, 알겠습니다. 확실히 전문가께서는 표정이 딱 보이세요? 맞아요. 진짜 세 개를 그냥 골고루 다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도 고고씨님께서는 참 이것도 와닿는데. 뭔데요? 법인카드로 밥 사면서 본인이 사는 것처럼 생색낼 때. 이거는 사실 최상위권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사람이 약간 요즘 자주 쓰는 말로 짜쳐 보인다는 얘기 있어요. 약간 좀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 천하픽님, 예.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다른 직원 사정 다 무시하고 등산이나 야유회하고 같이 단합하니까 얼마 좋아? 정말 피곤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거는 사람이 못돼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그쵸? 눈치가 없는 해맑은 거. 느낌이죠. 맞아, 눈치가 없고. 근데 요거는 정말 사람이 좀 별로네요. 이 고고식님께서 밑에 또 예. 사수 부사수 관계인데 늘 본인이 먼저 휴가 잡을 때 이거 한 번쯤 그 후배들 참 직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예. 쉬는 거라도 너가 먼저 쉬어 배려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예.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예. 내년에 저도 그렇게 할게요. 휴가를 늦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는 삶. 예. 반성하게 되네요. 그러면 예. 또 다음 종목 진단 가볼게요. 전화 왔어요. 전화 네네. 받아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뒷번호 5553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 그룹주 가운데서도 얼마 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죠. 자, 카카오페이. 그런데 급등 이후에 정말 고생을 크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카카오페이의 현재 주가는 53,800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에 있었던 고점 이후에 반토막이 났어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지금 다행히도 매수하신 분은요, 딱 이 정도 주가죠. 54,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다행이에요. 네. 진짜 다행이죠. 10%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네. 아마 카카오페이 한 번 더 급등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알아볼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카카오페이입니다. 저 때 그 6월에 정말 급등을 하고 나서 뭐 계속 고생만 하고 있거든요. 다들 기대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 것 같던데 이 종목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카카오페이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언제였냐면은 그때가 기억나는데 요때 61선 깨는 요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요 근방이었을 거예요. 요때 이제 61선 깨졌으니까 이제는 좀 매도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일단 이제 카카오페이가 지난 6월 달에 올라간 건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서 이제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테마키가 좀 빠지고 특히 이제 여러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들은 사이즈가 좀 작고 증권사들에서 쳐다보지 않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리포트들을 맞을 만한 어떤 일이 없었지만은 카카오페이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있고 해서 리포트가 좀 나왔고 그 리포트들은 한결같이 밸류에이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수급이 빠지고 주가가 하락을 했죠.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은 좀 잡는 느낌이에요. 뭐 지금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굳이 또 이제 봐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없는 시장도 아니고 또 시장이 상당히 이제 우상향을 지속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잠잠한 종목들 이런 종목 꼭 잡아야 될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 정도시면은 그다지 부담은 안 되고 또 잡으신 가격대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법안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은 주가가 조금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상승하는 걸 보면서 너무 욕심내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7만 원이 넘어갈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살짝 아래 69,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해서 이 정도 먹고 나오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손절가를 좀 가지고 보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최저가가 보니까 49,550원이네요. 이번 나왔던 저점 마지노선으로 해가지고 69,000원 정도까지의 단기 매매 정도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로는 69,000원까지 바라보시고요. 만약에 밑으로 내려간다면 지난번 나왔던 저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도 생각해 보시죠. 카카오페이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굳이? 약간 네. 이런 것 같아요. 물음표 살짝 찍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김윤희님 한미반도체 진단 부탁해요 하셨는데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꽃가시님께서도 한미반도체 TC본더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가격 들어오는 대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예. 도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후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기운이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네. 별빛의 속삭임님께서 대북주가 빠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사실은 별로 안 좋더니 지금 네. 아난티 같은 경우는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예, 트럼프 그래요? 미국 대통령이 만나자 네. 그랬더니 실업 로켓 빵. 확실히 이쪽은 뉴스 말 한마디 나오면은 예. 그대로 반응이 와. 나와버립니다. 예. 아무튼 강대강 네. 화끈합니다. 예. 자, 그리고 노루님 와주셨고요. 조재현님께서는 이거 재밌는 이야기를 걸어서 세계 속에서 네? 곰팡이를 보면서 균사체 관련주를 찾아봤는데 네. 국내에 상장 중인 거 없는 게 맞나요? 하면서 항상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투자에 연결시키는 와. 이야, 이 진짜 조재현님은 앞으로 큰 수익 내시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곰팡이, 균사체, 곰팡이 관련주 맞아요.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그 마인드를 갖고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별빛의 속삭이님께서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 했더니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하는 거, 뭐 에이펙 연설들을 다 챙겨보시나 봐요. 그래서 뭘 그렇게 길게 하는지 정리하기 너무 어려우셨다고. 예. 보신 거 있으시면은 저희랑 또 내용도 공유를 해주시면 네.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투가이님도 새로 예. 와주셨고요. 이거 종목 많이 쌓여있습니다. 에스티판부터 D&T, 실리콘투, 대주전자 재료, 뭐 하나와 파마, 리서치까지 네. 수많은 종목들 저희가 최대한 좀 많이 봐드릴게요. 다음 자, 종목은요, 로봇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상승하다가 약간 쉬는 듯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종목 그렇죠. T 로보틱스입니다. 이 손혜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사신 가격이 2만 원이 넘어가네요. 2만 190원에 비중 10%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사신 지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도 저점 대비로는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늘도 20%가량 장중한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16,000원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분 원금 회복이 가능할지 앞으로 T 로보틱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예, T 로보틱스는 이제 로봇주들이 그 로봇 섹터 자체가 올라갈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떤 실적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로봇 섹터의 움직임에 그 연동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다 봐야 되겠고, 제가 로봇 섹터와 관련해서는 하반기 때 그 한번 움직인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근거로는 제일 큰 걸로는 이제 금리 인하가 올 거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또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로봇 시장이 이제 본격 개화되는 시기는 2027년 정도로 현재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어쨌든 로봇주들은 빠지면은 또 때 되면 또 올라오고 빠지면 올라오고 하다가 실제로 이제 시장이 개화되는 2027년이 다가올수록 한 번에 어떤 이제 다이나믹한 변동을 좀 보이다가 이제 종목들이 좀 선별적으로 이제 실제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아마 내년도 말쯤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로봇주들 랠리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로봇주들의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렸고요. T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로봇 AM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미국 쪽에 공급했던 이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동화 물류 쪽, 요즘에 이제 물류 쪽은 계속해서 그 물류 창고들을 지어 나가고 또 기존에 있던 물류 창고를 자동화해 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추세죠. 아마존 같은 데는 뭐 직원들 엄청나게 해고를 하고 있죠.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전 세계 물류 산업이라는 것이 전부 다 이제 로봇으로 대체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T-로보틱스도 이제는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조만간에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T-로보틱스도 이제 올라갑니다. 하반기 때 어쨌든 12월 달까지는 그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11월 달까지는 움직인다 봐야 돼요. 그래서 T-로보틱스도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전고점인 17,300원 부분을 뚫고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하지만 2만 원을 뚫고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올라가면은 19,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살짝, 뭐 그래도 뭐 손실 굉장히 많이 줄인 거죠. 19,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그 위에서는 본전가가 아니라도 일단 매도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T-로보틱스 살펴드렸습니다. 좀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비중 줄이고 매도하고 나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 사이에 시장은 좀 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저희 이 별빛의 속삭이님께서도 키워드 몇 가지를 좀 알려주셨는데, 예. 중간중간에 한국과 관세 협상을 곧 마무리할 거다.
한국에 위대한 기업 많다. 경주는 훌륭한 도시다. 근데 알맹이가 조금은 없지 않나. 시장에 다소 좀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실망 매물 일정 부분 좀 출회되고 있는 현재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고고씨님께서도 시장 분석도 해주시네요. 네. 요즘 코스피와 선물지수 변화가 심한 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 비중이 너무 커져서라고 하죠. 지금 두 개 합치면 32% 되나요? 33 정도? 지금 네. 거래소에서는 24%요. 와. 네, 30% 정도 나오네요. 지금 네. 시총 비중 이 정도면 예전에 17년 때 그때 상시랑 거의 뭐 비슷한 정도 아닌가요? 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데요. 계속 저희는 특정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진단을 한번 네.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목 신청해 주신 분이 금수저님이시고요. 네. 사신 가격은 28,550원에 비중이 15%, 추가 매수 좀 해서 네. 목표가 3만 원 이상 보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세워놓으신 계획이 구체적이시죠? 그 계획 괜찮은지 확인을 좀 받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번 달에 다른 반도체주들은 꽤 괜찮은데 이 종목은 사실은 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과연 다시 또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시청자님 말씀하신 3만 원 가능할지 신규수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일단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장비들 중에서도 이제 계측 장비들, 그런 장비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광과 관련해서 노광 장비들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계측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장비들을 만드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사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뭐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종목이냐 하면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계측 장비들 같은 경우에 시장의 어떤 수급이 확 그냥 몰리는 그런 이제 섹터는 아니죠.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수급이 몰리는 쪽은 뭐 HBM 관련된 그런 섹터들 또 후공정 뭐 이런 쪽들로 많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시장의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중심에 있던 이제 그런 종목은 아닌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그 소문 없이 상당히 잘 움직이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가니까 또다시 이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도 아마도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오늘 이제 하이닉스가 컨콜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뭐 2027년도까지도 HBM 쪽은 좋을 거다. 그리고 뭐 만들면 팔린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레거시 그 메모리 쪽도 만들면 팔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는 내년까지 업황은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할 거 없이 다들 또 올라갈 겁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가 요 한 1주 좀 넘게 소부장 쪽이 좀 쉬었죠. 그러면서 이제 로스 테크놀로지 좀 쉬는 분위기인데 삼성전자가 내일 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컨콜을 하죠. 그럼 또 좋은 얘기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제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또 반등이 나올 겁니다. 3만 원 이상 뭐 목표가는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증권사 쪽에서는 뭐 3만 4천 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한 3만 한 5천 원 정도까지도 한 번은 더 이제 그 신고가를 내는 그 파동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기술적으로 봐드리면은 3만 한 6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서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대로 좀 보유를 해보시죠. 최근에 흔들림이 있었지만 한 번 더 도약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금수저님 계획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창우앵커 말이 맞았어요. 예.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된다. 삼성전자가 한 17% 그리고 하이닉스가 12%, 30% 맞네요. 그 한 상반기쯤이었나요? 언젠가 올해 초쯤에 그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SK 하이닉스가 전체에서 5% 정도? 코스피 시총에?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됐었는데. 지금 10% 넘게 차지합니다. 와, 이거 충격적인 상승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고고식님께서는 SK 하이닉스하고 두산 예. 에너빌리티 빼면은 코스피 오늘도 그다. 이 두 종목이 그만큼
요즘에 너무 원탑으로 잘해주고 그렇죠. 있어가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예. 정말 이 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시총 10위권 안으로 5손가락 안으로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고가 쓰는 종목도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신고가 쓰고 있는데 게시판에 현대 인프라코어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자비행님. 무슨 일이야? 예. 그리고 예. 08님께서는요, 슬슬 이제 배당주로 선회 중이라는 이야기도 아. 한 가지 전략을 또 이야기해 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슬슬 또 날도 추워지다 보니까 배당주 생각날 시즌이죠. 다음 종목 하나 골라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유튜브 크리스탈 팍님의 종목입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고요, 우사랑님도 함께 이 같은 종목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크리스탈님께서는 대주전자재료 83,700원에 비중 많아요. 30%고요. 그리고 우사랑님께서는 73,500원에 20%입니다. 이 계속 가져가면 좋을 만한 종목인지, 특히 크리스탈님께서는 사실 이미 그 비중이 많거든요. 그런데 추가 매수까지도 생각을 하십니다. 2차 전지 탄력을 받은 김에 아예 이쪽으로 더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신 것 같은데,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대주전자재료 지금부터 이 종목을 어떻게 볼까요? 예, 2차 전지는 지금 쉬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매수하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이제 ESS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주들이 또 한 번의 이제 뭐 상승 랠리가 한 번은 더 올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은 이제 내년도 상반기나 내년도 중반쯤에서 이제 EV 차량 시장에 어떤 바닥이 잡혔다. 물론 지금 뭐 이제 중국 쪽은 아주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제외하고 다른 유럽이나 북미권에서도 바닥이 잡혔고 이제는 시장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2차 전지주들이 내년도에 상당히 이제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고르실 때 이제 아무래도 ESS 쪽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모멘텀이 그쪽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들로 고르시는 게 낫겠죠. 예, 근데 대주전자재료 같으면은 이제 실리콘 응급제 쪽인데 아무래도 ESS 쪽에는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는 게 현재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요. ESS는 이제 장기간 이제 충전을 좀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실리콘 응급제는 조금 오래되면은 팽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한계가 현재까지는 있기 때문에 ESS 쪽에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아직까지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대주전자 재료가 2차 전지 섹터 반등을 타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섹터 내에서 뭐 다른 종목들보다 더 나은 종목이냐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0%나 비중을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냐 그러면은 이건 저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절대 아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잡으라면은 최대 30% 정도라고 보는데 한 종목에다 다 그렇게 몰빵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30%나 가지고 계신 분은 오히려 비중을 한 10% 정도로 줄이시고 ESS와 더 관련이 있는 뭐 이제 제일 쉽게는 뭐 이제 뭐 LNF나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신 분은 지금 73,500원에 잡으신 분도 계시네요. 이분은 이제 수익이 나오고 계시죠. 20%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 정도만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10%는 2차 전지 내에서도 분할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한 종목 더 잡으시는 거.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그 중기적인 방향성과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갈 걸로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느 종목들이 좀 먼저 갈지 이런 것들을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종목의 몰빵보다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좀 종목을 분산하는 전략이 좀 좋다고 생각이 돼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요. 대주전자 재료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나는 그냥 들고 가겠다 그러시면은 12만 원 정도까지 뭐 내년까지 이렇게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면 될까요? 그러면은 9만 원 정도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오면은 매도하자. 단기, 장기 목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살펴드렸습니다. 짧게도 길게도 보는 전략을 저희가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감안해 보시죠. 네. 그리고 저희 종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랭킹도 좀 봐야죠. 네. 오늘은 어른답지 못한 어른, 직장 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탑5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 알아볼 차례인데 3위 어떤 게 꼽혔을지 함께 해보시죠. 자, 정말 보기 싫은 말과 행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위일 줄 알았는데 네. 이게 3위가 되는군요. 공개적인 망신성 질책과 무시. 이거밖에 못해? 이건 완전히 인격적인 모독인 거잖아요. 이거밖에 못해요? 제가 그렇게밖에 안 돼가지고요. 어떻게 좀 약간 메소드 연기 같았어요?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는군요. 네, 이게 3위. 연기 아닌 것 같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3위에 꼽힌 게 네. 흔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흔하진 경우가. 않죠. 맞아요.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경험들이 많이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여기서 느낀 건 이게 3위라면요. 가장 제일 마음에 데미지가 오는 것보다 확실히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많이 겪어봤던 이게 1위가 되지 않나 싶네요. 네, 빈도, 흔하게 네. 좀 발생하는 일, 지금 보기 2가지 남겨주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듯한 일방적인 일방통행의 소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감 없는 태도. 어떤 걸지 같이 좀 계속 맞춰주시고요. 네. 시장 분위기는 다소 좀 한김시키고 갑니다. 고점 대비로는 조금은 에너지가 둔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종목별로도 빠르게 바뀝니다. 현재 상황 짚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오후장 시장에 달라진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에이펙 특별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7위에는 삼형엠텍, 8위에는 HJ중공업이 랭크됐는데요. 반면에 조선주는 현재 강보합세 보이면서 비교적 잠잠한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HD 현대건설기계 랭크됐습니다. 조금 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5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2만 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11만 2,2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6위에는 건설기계와 통합을 앞두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까지 올라왔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8,310원,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8위에는 GNC에너지가 올라왔습니다. 마누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GNC에너지 현재도 23%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요. 45,85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20위에는 한온시스템 랭크됐습니다. 한온시스템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2조 7,057억 원, 영업이익은 953억 원으로 순이익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주가는 현재 5.65% 급등세 보이며 4,210원 선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후장 달라진 관심 짚어봤고요. 경주 에이펙 공식 일정이 시작되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업종이 진짜 수혜를 입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한국과 관세 합의를 곧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선주에서 원전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한미 기술협정의 반도체까지 기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펙이 끝난 뒤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핵심 질문이군요. 지금 전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에이펙 이 초대형 이벤트의 진짜 최종 찐 수혜주는 뭘까요, 전문가님? 저는 이제 에이펙 이번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올라왔던 이제 우리 장세는 또 이제 글로벌 장세는 에이펙 장세죠. 그러니까 에이펙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들 올라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쪽들이 섹터들이 조선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들도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최종 수혜주라는 말이 이제 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 봐요. 이제는 그 에이펙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성으로 또 에이펙 지나가면서 이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조선 쪽도 마찬가지죠. 하나오션 14만 원 찍고 나서 이제 조금 또 숨죽이고 있고. 그래서 에이펙
관련해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은 이미 이전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고 이번에 이제 그 단기 모멘텀으로 한 번 더 올라갔기 때문에 또다시 뭐 중기 추세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늘 이제 두산에너빌 같은 경우에도 또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도 오히려 뭐 한 내일 정도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좀 비중을 또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APEC 관련된 모멘텀은 이제 다 써먹었다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만약에 APEC에서 이제 깜짝 쇼처럼 이제 물론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다든가 또는 타결이 상당히 좀 그 유력하다. 타결이 뭐 유력하다라든가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이제 자동차 쪽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제는 APEC이 아니라 APEC 이후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에 오히려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관세 협상과 제일 밀접한 관련주는 이제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갈 그 여지는 있다. 하지만 APEC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도 좀 움직였었고 원전 오늘 움직이고 하지만 이런 쪽들은 이제는 재료 노출성 차익 매물을 이제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PEC과 관련돼서 최종 수혜주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로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종목 진단 신청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요. 저희 네. 뒷부분 되니까 뭐 순이한 님도 계시고 이영재 님도 오셨다고 쉘파고 TV 님도 종목 상담 신청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갑작스럽게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주가가 훅 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나 보죠. 네. 대원전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대원전선 갑자기 VI에 걸렸고요. 예. 대한전선도 급등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한원 시스템도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들 이야기도 좀 꾸준히 나오는군요. 네. 아마도 이쪽 미국 쪽에서 전력 설비 쪽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면서 네. 원전, 반도체, 전력 설비 올 역시. 한 해 내내 뜨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이군요. 네. 대-AI 시대를 위한 준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런 종목이 오늘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레모님께서는 LG CNS 이 종목은 오. 꽤 오랜 기간 안 봤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하나 더 살펴볼게요. 유튜브 가즈아님의 종목인데요. 한화입니다. 매수 가격은 97,800원이고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한화의 현재 비중이 30%거든요. 자, 한화. 그럼 현재 주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96,900원이죠. 그러니까 매수가와 현재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잘 올라오나 싶다가 살짝 또 이거 좀 내려가는 건가 싶은 참 궁금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자, 한화 이쯤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봅니다. 전문가님, 지주사 한화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이 이제 10월 말이지 않습니까? 10월 오늘이 29일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뭐 배당 투자 같은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주사 쪽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연말이 되면서 아마도 이제 그 주주 친화책 같은 것들도 내놓을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0.86배로 잡히네요. 뭐 그렇게 뭐 비싼 거 아닌 것 같고 정부의 의지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정부 뭐 코스피 5천 시대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정부 정책들이 형성이 되는 것은 지주사들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을 더 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주사 주가는 조금 더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도 더 갈 걸로 보고요. 단지 이제 30%씩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속도가 그렇게 뭐 빠를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보다 속도가 더 빠를 만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은 절반 정도 한 15%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제일 낫겠다, 뭐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중은 좀 줄이시고 하나는 목표가는 한 번은 더 신고가를 쓸 걸로 보고 있고요. 한 번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13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목표가 13만 원에 비중은 절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속도가 그렇게 빨리 올라갈까라는 그 물음표가 있긴 합니다만 윗방향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겠습니다. 13만 원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중 축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화한테 맞고 철수를 한 1인이라고 하시면서 방어율님 방어율이요? 어떤 사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네, 예. 하나 투자하셨다가 살짝 또 물렸던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리고 염경동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익 인증 말씀해 주시고요. 깻잎 여사님, 포스코 퓨처. 오늘 포스코 퓨처만 하면 제가 2번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이 시간에만 해도. 네. 확실히 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진단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화학 섹터로 조금 시선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쪽은 소외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렇죠.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살려는 주라 어허, 님께서 살려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 우리가 살려줄 수 있을지 사실 가격은요 51,000원입니다. 네. 51,000원의 비중이 지금 많으신데요. 30%. 네.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허. 하셨는데 살려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주가가 36,800원. 네. 꽤나 차이가 납니다. 아니 저때 7월 달에만 해도 사실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가가지고 네. 아마 이때 기대하셨겠죠. 드디어 내 가격까지 오는 건가 싶었을 텐데 그 뒤로 또 힘이 빠지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그때도 5만 원을 못 넘었으니까 그쵸. 우리 시청자님은 사신 지가 1년이 훌쩍 넘으셨던 그런 거예요. 겁니다. 그렇죠. 예. 비중도 꽤나 높으신데 코롱인더 게다가 요즘 거래가 메말라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과연 살려드릴 수 있을지 최적의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코롱인더는 지난번에 좀 올라갈 때 좀 아쉽죠. 예, 그때 매도를 하시고 나오셨으면은 좋을 뻔했는데 이렇게 5만 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공짜 4개 달린 이런 가격대는 한 번에 잘 못 넘습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넘을 때 넘더라도 쉬었다가 다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이런 데서 한 번에 이렇게 뚫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굉장한 호재가 있어야지 뚫어내는 그런 이제 가격대거든요. 근데 그런 건 또 아니었죠. 코롱인더는 일단 화학 부분은 제가 이제 화학 분야는 뭐 계속해서 그렇게 뭐 썩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코롱인더도 마찬가지고 화학 분야는 그렇게 뭐 좋지 않습니다. 근데 패션 분야는 조금 이제 실적 반등이 좀 나올 만한 구간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 되고 뭐 이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아라미드 섬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수출 가격이 조금 올랐다라는 보고가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번에 패션 쪽의 실적들을 보면서 조금은 좀 다시 또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모양새를 보더라도 계속 길게 보면은 이렇게 저점이 좀 높아지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시 또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올라가면은 너무 오랫동안 물려 계셨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오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한 2, 3년 가지고 계시면은 본전가 위쪽까지 갈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시라면은 제 생각엔 요번에 올라갈 때 45,000원 정도 성에 안 차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뭐 적당하지 않을까. 다른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생각이 돼서 45,000원까지 보유하시고 거기서 나오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은 어려운 종목으로 본전 찾을 생각하시다가 시간 투자를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회복까지 기다리시기보다는 45,000원이 현실적인 목표치가 아닐까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급등하는 종목들 이야기가 제법 좀 나오고 네. 있는데요. 채팅창에 또 D&D 파마텍 이야기, 무상증자 얘기 나오자마자 분봉 단위로 갑자기 네. 위로 솟구쳤어요.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말이죠. 제가 아까 예. 전에 빨간 목련님께서 올려주신 거를 읽을 걸 그랬어요. 진작에 올려주셨거든요. 예, D&D 맞아요. 파마텍 1대3 무증한다고 빠르게 뉴스를 올려주셨는데 그때 제가 시세 봤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반응이 없었단 말이죠. 그 사이에 튀어오르네요. 좀 빨리 읽을 걸. 한 번에 이게 터지는군요.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만 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잠자는 김옥진님의 종목입니다. 확실히 오늘 좀 너무 강하죠? RFHIC. 통신장비. 예.
자, 이 예. 종목도 오늘 뭐 이거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 왔는데요. 거의 뭐 4년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27,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0%. 야, 이거 수익 아주 든든하게 보고 계시네요. 여기서 팔지. 이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보유를 할지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RFHIC 오늘 뭐 급등 중입니다. 여기서 이 수익을 실현할까요? 아니면 더 보유를 해볼까요? 네, 통신 장비주들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 딱 일주일 됐네요. 그때 이제 관심 섹터, 추천 섹터로 말씀을 드렸었고, 예, 일주일 만에 다시 움직이죠. 예, 그때 말씀드렸던 모멘텀은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이제 다가오지 않았느냐. 이제는 그 수급 들어오는 걸 보더라도 통신 장비주 한 종목 정도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늘 올라가는 건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한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미국 주파수 경매 모멘텀은 써먹질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그 수익도 충분하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뉴스를, 보시면서 주파수 경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또 슈팅에 한번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팔고 나오자.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나는 그 뉴스 맨날 쳐다보고 있기 힘든데 가격으로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건 좀 이제 힘든 얘기긴 한데, 가격으로 얘기하려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4만 원이라는 게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만 원 밑에서는 좀, 일단 주춤거릴 거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9,000원 올라오면은 매도하자. 이게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모멘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주파수 경매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면은 오히려 빠져나오자. 그리고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FHIC 전략 나눠서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도 슬슬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른이라면, 직장 내 상사라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된다. 1, 2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위는 뭘까요? 네. 궁금해지는데요. 자, 1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알려주시죠. 네, 1위는 압도적이네요. 책임감 없는 태도. 그렇죠. 예. 45.7%를 받게 되면서 확실한 1위로 올라와 있고요. 뭔가 2위는요. 네. 복종만 원하는, 무조건 이렇게 해 하는 그런 소통 방식이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2, 3위가 더 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2, 3위인 경우들이 요즘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 많이 줄어서 아마 2, 3위가 된 게 아닐까 싶긴 하네요. 1위, 책임감 없는 태도는 사실은요. 상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단체 생활을 한다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책임감을 갖고 저희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